푸른 강처럼 흐르는 옛 이야기 청아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산골에 망해가던 양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바보라 불리던 여종 하나가 집안 전체를 살렸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기 힘든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40을 갓 넘긴 김진수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딸 하나를 남기고 병들어 떠나버리자 큰 양조장을 겨우 이어오던 그는 술에 의지하며 술독 앞에서 떠나질 못했지요. 에이, 이 집 술 맛이 예전 같지가 않구먼. 대청에서 중얼거리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그의 딸 연이었습니다. 18 꽃같은 나이였지만 눈매는 또래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없는 살림을 붙들고 살다 보니 누구보다 어른스러웠지만 야속하게도 술독들만 점점 줄어갔습니다. 아버님, 더는 혼자 버티기는 어려워요. 사람을 새로 들이셔야 합니다. 허허, 누가 이런 집에 들어오려 하겠느냐. 연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허어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김진수가 장터에서 사람들이 바보라 여기던 계집종 소월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아유, 너는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디 무슨 일을 하겠느냐? 꾸짖는 주모의 말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소월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지요. 점점 더 술기운이 오르던 김진수는 소월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딱 내 처지와 비슷하구나. 그는 마음을 숨기고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소월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는 소월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아니, 아버님, 저 여종은 장터에서 바보라고 불리는 계집이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데려오셨습니까? 허허, 일손이 필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든 시켜보거라. 연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연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쌀을 씻다가 반 이상을 흘렸고 장독을 옮기다가 모서리를 깨트렸지요. 너는 어찌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느리고 덤벙대기만 하는 것이야? 연희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바보 같던 소월이 밤만 되면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깊은 밤 모두 잠든 시각, 소월은 살그머니 안뜰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더니 손등에 물을 묻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물이 살아 숨쉬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또 다른 밤에는 장독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 빈 독, 곰팡이 냄새가 배인 독, 오래된 술향이 남은 독, 손끝으로, 코끝으로, 귀로 모든 것을 느껴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수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스치는 그림자를 따라가자 소월이 술독 앞에 쪼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이 독은 숨이 막혔네. 대체 저 계집은 무엇을 하는 것이지? 김진수는 의아했지만 모른 척하였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소월은 평소처럼 바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그의 여름은 유난했지요. 마을의 다른 집 술독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막 주모가 한탄했습니다. 술 맛이 이렇게 떨어지니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김진수의 근심이 쌓여가던 그때 소월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남은 쌀과 누룩을 제가 조금만 써봐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술을 빚겠다고? 진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고
어차피 버릴 누룩이니 한 동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한참 동안 소월을 바라봤어요. 좋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날 밤 소월은 봐두었던 술독을 꺼내왔습니다. 불길이 너무 새지 않도록 장작을 잘게 쪼개어 정갈이 쌓고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술독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낯선 향에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향이? 문을 살짝 열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소월이 보였지요. 연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언젠가부터 집안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거든요. 장날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술독에서 조심조심 술을 길어 항아리 하나를 채웠어요. 나으리, 이거 한 항아리만 장에 내다 팔아보시지요. 그날 장터 주막에는 새로운 술이 내어졌고 주모는 그 맛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은은한 향에 끝맛이 달콤한 것이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도 한 잔 주시오. 잔이 비워질 때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 착 붙는다. 향이 아주 깊구먼. 그렇게 김진수는 믿기지 않는 얼굴을 하고 허리춤에는 묵직한 돈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월이 덕분에 술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진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수월아, 오늘은 불이 딱 좋다. 술이 더 잘 있겠다.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질투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밝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연희는 부엌에서 소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월아, 잠깐 나 좀 보자. 연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지요. 넌 매번 실수만 하더니 언제부터 술 빚는 법을 알았느냐? 소월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 예전에 잠깐 머물던 집에서 어깨너머로 조금 보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신다 하여. 혹시 내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는 건 아니겠지? 소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씨,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연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고 소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을 때 연희는 머리맡에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데 한쪽이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비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금이 가 있던 부분이 새로 매끈이 다듬어진 듯했어요. 설마. 부엌으로 나가보니 등잔불 아래 소월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녀를 내밀며 물었지요. 이거 내가 손본 것이지. 소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오래된 금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손보았어요. 불빛 아래 보이는 소월의 손등에는 숯과 흙, 누룩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너는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저 아씨가 소중히 아끼는 것이니까요. 그 말에 연희는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소월의 그 작은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양조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술독마다 새 술이 익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김진수는 큰 마음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대청에 서서 집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연희와 소월 그리고 오래된 하인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동안 모아둔 항아리와 쌀자루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 모든 것에는 소월의 손길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번 무너질 뻔했다. 술맛이 죽고
살림이 기울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소월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은 너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 여겼다. 그러나 너를 보면서 작은 관심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배웠구나. 너의 작은 손길이 쌓여 내 전부였던 술독들을 살리고 이 집도 살렸구나. 소월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인 소월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그동안 제가 미워하고 의심한 것 모두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시던 집을 지킨 건 당신입니다. 소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씨, 어찌 제가 감히. 연희가 말을 자르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저도 압니다. 이 집에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월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이 집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골 마을 망해가던 양조집에 바보 계집 하나가 들어와 술독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사람 마음까지 살렸다더라. 진짜 술맛은 그 속에서 잔잔히 우러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오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지요. 진짜 바보는 바보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들이 아니었겠냐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외로움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